384년 12월 소수림제를 수림에 장사 지낸 직후 해태우의 명으로 서도 난궁에서 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고궁양대제 1년, 나이 43세.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진짜 황제는 따로 있다. 고궁양대제는 즉위하자마자 천강을 황후로 삼았어요. 그리고 천강황후의 아버지 천원공 연림을 태상왕으로 높였죠. 천강황후의 오빠 연도는 중해대부 겸 도통내외 채공사가 됐어요. 연씨 가문이 고구려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385년 고궁양제 아우 북년에게 명령하여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후연을 습격해 요동 땅의 토성과 장무 등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장수학경 등 10명의 목을 베었고 남녀 1만여 명을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고궁양제의 할아버지 미천대제의 능을 도굴했던 모용선비가 세운 후연에게 원수를 갚은 동시에 태조왕제 이후 처음으로 요동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모용수는 용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동생 모용농을 보내 11월 갑자기 장무를 공격해왔습니다. 장소유비가 패하여 죽었고 용걸이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모용농은 요동태수를 자칭하며 유주와 기주에서 항복해온 백성들을 꾀었으나 많은 이들이 고구려의 백성이 되기로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기 386년 고구려는 백제의 전략 거점 관미성을 공격했습니다. 소수림제 때부터 시작된 백제 정벌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어요. 387년 또다시 관미성을 공격했지만 역시 실패. 백제의 방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89년 이번엔 백제가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고구려가 패퇴시켰습니다. 양국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이때 한반도에선 세력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대가야와 동맹을 맺었어요.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이었죠. 고구려도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신라의 미녀와 양말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백제 동맹, 대가야 플러스 남부 해상 세력, 외 플러스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 고구려 동맹, 신라, 거대한 동맹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서기 391년 4월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해성이 맑을 병사 2,000명을 이끌고 백제의 적현성과 사도성 두 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소수림제 이후 7년간 계속된 백제 정벌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승리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 고궁양제가 황제가 됐을까요? 소수림제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 지켜 담덕에게 전하라. 담덕, 훗날 영락대제의 광개토태왕이 되는 그 이름. 왜 소수림제는 자기 아들이 아닌 조카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강태자의 어머니가 천강황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자는 또 다른 연씨 황후의 소생이었습니다. 천강황후에게 강태자가 황제가 되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연씨 가문이 독점해온 권력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과거 고국원제는 천강황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 오직 3가지 보물이 있다. 내 황후 해씨와 누이 해씨, 그리고 내 며느리 천씨이다. 하늘의 북극성에 비견돼 천강으로 불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황제를 넘어서는 위세였습니다. 천강황후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고궁양제를 즉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담덕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덕은 소수림제가 아닌 고궁양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강황후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고궁양제를 황제로 만들면 천강황후 자신의 핏줄로 대권을 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86년 고궁양대제 즉위 2년 만에 담덕을 정윤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후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태자가 반발했습니다.
맏아들 대신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강황후가 밀어붙였습니다. 소수림제의 유명이다. 천강황후는 한 발 더 나아가 담덕에게 동궁관료 30명을 임명했습니다.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도록 해준 거죠. 나이 13세에 담덕은 천강황후의 지원하에 병권을 갖고 무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천강황후의 친정체제 하에서 현재 권력인 고공양제를 건너뛰고 미래 권력인 담덕이 국정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소수림제가 승하했을 때 어머니 천강황후에게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숙부와 함께 내 아버지를 시해한 것입니까? 천강황후는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 밝혔습니다. 고공양제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황제가 될 것이다. 고공양대제 6년 389년 천강황후와 고공양제 사이에 아들 담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고공양제의 진짜 아들이 태어났다고 수군댔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윤을 동궁으로 세워야 한다. 담덕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고공양대제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강황후의 그늘에 가려 허수아비 황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하들의 목소리에 떠밀려 실권을 행사해보려는 욕심이 생긴 거죠. 천강황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림제 때와 마찬가지로 냉혹하게 결단했습니다. 고공양대제에게 요구했습니다. 담덕에게 전의하라. 고공양대제는 처음부터 천강황후의 도구였던 겁니다.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황제가 된 남자. 그게 고공양대제의 운명이었습니다. 391년 7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고공양대제는 자신의 아들, 아니 천강황후의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영락대제, 훗날 광개토태왕으로 불리게 될 고구려 최고의 정복군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야 담덕은 비로소 어머니 천강황후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고공양제가 숙부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죠. 천강황후는 처음부터 아들 담덕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이듬해 5월 392년 고공양대제는 천강황후와 술을 마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1세. 영락대제는 서쪽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도착했지만 고공양대제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고공양대제, 고구려 가장 위대한 천자의 아버지이자 우리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다리가 되어준 인물. 그것이 고공양대제의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천강황후의 친정체제 아래 영락대제가 펼치는 정복전쟁과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 열어가는 고구려 최전성기가 펼쳐집니다.